자,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 점 제가 또 잡아 드릴 테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삼성중공업을 네, 7,160원에 22%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제가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좀 물타기를 할 타이밍인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물타기 할 타이밍인지가 궁금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거는 제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방송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100조 수출이네, 뭐 이렇게 100척을 해가지고 23조 수출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3조 계약이면 돈 엄청나게 벌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 23조라는 그 금액을 7년 동안 나눠받게 되고요. 네. 7년 계약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삼성중공업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3사가 좀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기업당 약 7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7년이라고 한다면 1년 매출로는 1조 정도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면은 한 해 매출 약 7조 내고 있는 기업에 1조 매출 7년 동안 했다라고 해서 엄청난 대박 뉴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뉴스가 될까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겠죠? 그럼요. 7조 매출인데 만약에 매년 7조에 해당되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한가 2방 가고 3방 가고 4방 가는 거를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걸 너무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때 산 게 아니라 작년인가 그때 한번 또 수주 받아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당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당하신 거죠.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때 수주 받았다 해서 샀는데. 급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팔았어요.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7,930원을 지금 최고가로 올라간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 때 팔았어도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손실 많이 안 내고 거의 본전 부근에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자꾸 7,930원이 눈에 밟히니까는 내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가에 팔아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최고가에 팔려고 하는 게임 같은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잘 팔고 이걸 잘 매도하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은 내려갔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 사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7,930원 저것만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는 물려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저기를 보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할 때는 항상 손실이 줄었다, 본전 근처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뭐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 이런 쪽이 뭐 살아나고 있다, 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닐 거예요. 네.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 엄청나게 치고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언저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돌발 슈팅, 지난번처럼 빨리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또 최고가에 파는 걸 욕심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본전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본전 되면 나와야죠. 맞아요. 최고가는 중요하지 때문에. 않아요. 내 돈이 더 중요한 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본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위쪽에서 비중도 이미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손을 댄다라는 개념보다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 많이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거는 5,000원 이하, 4,5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번 슈팅은 또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예, 항상 가능성은 있는데 보장은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뭐 시원시원하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본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물릴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7,160원에 들고 있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수익 냈고 누군가는 본전 찾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슈팅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빠질까요?가 아니라 빠졌을 땐 뭘 해줄 거냐? 버텼을 땐 뭘 해줄 거냐? 올라올 땐 뭘 해줄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느끼지 마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떨어졌을 때 남들은 구경하고 무서워할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000원 이하에서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라고 슈팅 나올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들 욕심 부릴 때 나는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장원테크 2,800원에 10%입니다. 2,800원에 10%요? 네. 사신 지 꽤 되셨네요. 네, 조금 됐어요. 네, 뭐 다시 이거 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신 이유. 산 이유? 네. 이게 무슨 정책 관련주인가 뭐 이래가 TV에서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뭐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요. TV에서 추천했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그래 모르다 없어요. 보니까. 없는데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야 돼요. 없어요에서 끝나야 돼요. 없는데 샀다라는 말은 변명이잖아요. 그죠? 네.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걸 내가 산 건 누구 선택으로 사신 거예요? 본인 선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전에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를 좀 전략을 짜고 기업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홈쇼핑처럼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추천하는 것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내 투자 전략에 맞는지 내 자금 상황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기업 상황이랑 이 기업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맞는지를 좀 대조해보고 정말로 괜찮다 싶을 때 투자 결정을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지금 여기서는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 메리트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보통 액면 분할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뒤에 뒷심발이에서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이번 주 복권 당첨자가 누가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어요. 맞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내부자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뭔가 호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걸 지금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매집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자리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상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얘가 저점이 여긴 것 같다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면 얘는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 3월 달에 한번 겪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점, 종목상의 저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저점이 만들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시장이 안 빠지면은 여기가 저점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1,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지난번에 봤죠, 그죠? 네, 그러면은 1,000원까지 가까워질 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매수가를 낮춰서 뒤에 올라올 때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좀 장기로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적자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흑자에서 적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쭉 빠져 있는 것 뿐인 거지 적자가 계속 뭐 지속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적자 회사가 급등하지 말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무적으로나 재료상으로나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시장이 내려갈 때 아래쪽으로 1,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시장 안 내려가면 1,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FA 38,800원에 샀는데요. 네.
이게 계속 하락 추세로 가네요. 38,800원. 800원. 네. 네. 사신 지는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지금 일단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와가지고 횡보하는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전략을 저는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더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통계상으로 봤을 때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여기서 더 갑니다. 나머지 종목은 8, 9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게 너무 통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하고 어떤 상대방하고 뭔가 격투기 싸움을 했을 때 제가 한 번 이기고 상대방이 9번 이긴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베팅을 할 겁니까?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당연히 9번 이긴 사람한테 하는 게 내가 돈 벌 가능성 또는 돈을 안 잃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10번 중에 한 번 올라가는데 그거를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왜? 좋다는 뉴스만 보고 샀을 거예요. 그게 제가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좋다는 뉴스는 결국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뉴스인 거지 여기서 팔고 싶으니까 좋다고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SFA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삼성항공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저 태양광 저 디스플레이랑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당장에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크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힘들어요. 예전에는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한번 테마성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반도체가 막 급등해주니까 따라가는 형태로 움직여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도 많이 빠져내려가고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쪽도 OCI 이런 쪽이 너무 힘들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많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얘는 지금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 사람들은 정말로 이득을 본 거고 지금 여기에 산 사람들은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매도한 거죠. 근데 가장 좋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좋을 일만 남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네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좋을 때 투자하지 말고 안 좋은 종목이지만은 좋아질 종목에 투자하는 게 투자다. 우리가 그 투자라는 것은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선수 발굴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를 우리가 영입해 올 수도 있지만 발굴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유망주들을 조금 뽑아오는 게 좋은데 거기서 봤을 때 얼굴 잘생겼다고 뭐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굴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TV에 홈쇼핑처럼 매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조금 키우세요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탈출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약간 운에 맡겨야 돼요. 시장이 지금은 거품장이거든요. 네. 이 거품장이 무너지게 되면 얘는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오랫동안 물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거품장이 더 이어져 나가준다면 거품이 지금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로 멈춰 있는데 이 거품장이 조금 더 이어져 나가준다면 얘가 다시 상승세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37,000원에서 시청량이 본전까지 정도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본전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은 만약에 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25,000원이나 27,000원까지 빠질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예, 그 정도 빠졌을 때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해드리는 게 현금이 있나 없나거든요. 네. 현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가 될 텐데 없으면은 이거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현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요, 가능은 해요. 아, 추가 매수 지금 매수하신 만큼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절대로 추가 매수 여기서 과감하게 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아예 무너졌을 때, 아예 무너진다면 여기 3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자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거기서 매수하신 만큼 사시게 되면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때 탈출해버려야 돼요. 이거의 미래랑 비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일 비쌀 때 샀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일 비전과 미래가 좋았을 때 샀기 때문에 난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전략을 잘 짜서 탈출하고 앞으로 비전이 좋을 기업들을 투자해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너지게 되면 3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냥 아예 기다려 버리시고요. 시장이 만약에 거품 만들어지기 시작해도 추가 매수는 없이 들고 가셔서 3만 7천 원대부터 그냥 비중을 확 줄여버리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가장 비쌀 때는요. 가장 좋다고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하는 종목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그런 기업들은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좋아봤자 지금 너무 비싼 상태,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경우보다는 역시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마트 11만 원 10%입니다. 11만 원에 10%. 네네. 네. 일단 이마트와 같은 기업들은요. 좋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좋아질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들고 가는 동안 지겨워 죽겠거든요. 아, 우리 자녀가 앞으로 정말 대성해가지고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정말로 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녀가 잘 안 되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너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아껴주고 하는 것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 애가 뭐 사고 치는 시간, 뭐 탈선하고 뭐 이렇게 이탈하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도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매수를 했는데 지금 조금 안 올라가면 죽겠다. 아이고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종목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자 방법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냐면요. 당장은 업황이 많이 힘든 게 맞아요. 타격을 네. 받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물류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쇼핑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배송이라든가 이런 이마트 쇼핑 같은 거를요 아예 안 하는가라고 한다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마트가 굉장히 휘청휘청거리고 요즘에 편의점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리스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다른 기업들과 다른 반도체라든가 다른 뭐 제작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마트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를 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역시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마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손 놓고 그냥 회사 망하자 문 닫자라고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가 안 봐도 뻔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자기들끼리 뭐 회식하고 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네.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제조업은 뭔가 무역이 끊기고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내수 산업은 아직까지 그런 돌파구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뒤쪽이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제 요거 예측- 하나 있어요. 네? 멘토님이 3월 말경에 매수하라 할 때 네. 대장주 쪽으로 몇 개 매수했다가 네. 지난번에 현금화 시키라 그래서 80% 다 현금화 시키고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저 3월 말에 사라고 했을 때 사셨다가 예. 올라올 때 잘 현금화 시켜 네. 잘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 투자할 때 남들이 지금 제가 현금화라 하면요. 왜 지금 현금화 해 하는데 저는 사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화라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샀으니까 현금화하는 게 맞지. 수익 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안 산 사람들이 지금 현금화를 해라는 말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지금 떨어진다고 문제가 생길 만한 기업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떨어질 때 역시나 저는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가 낫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들릴 게 아니라 좀 장기 투자 올 하반기까지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비중도 네. 10%면 딱 적당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얘가 뒤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빠지지 말한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좋아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10만 원 깨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바람입니다, 네. 이거는. 10만 원을 깨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늘려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시장이 빠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마트만 빠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빠졌는지. 네, 그래서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9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하반기 노린다면 저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지난 3월처럼 시장이 한번 무너져 준다면 우리는 또 살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시장이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좀 가져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거 좀 멀리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멘토님 말씀대로 현금화 많이 시켜놨고. 아, 잘하셨습니다. 그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요. 시장 무너지면 제일 좋은 게 현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전하게 가자라는 주의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우리 기술 투자요. 어떤 거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요. 예. 3,670원에 네, 비중 25%요. 비싸게 사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이거 꽤 오래 들고 있으셨네요, 이거는. 예, 한 1년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요즘에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막 급등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이거 2017년 말쯤에 비트코인이 막 2천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급등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000만 원대 돌파했다고 여기 급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빠졌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였을까? 비트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을 했던 기업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이다라고 급등을 했지만은 지나 보니까 수혜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항상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가 제일 고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떠들썩할 때가 제일 고점이 돼요. 우리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집을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 예, 우리가 소문난 잔치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문 안 났지만 앞으로 소문 날 수 있는 기업들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예.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서 움직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남들이 하고 있는 카페나 치킨집 차리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 내가 무슨 창업을 하면은 나만 독식을 할 수 있을까? 나만 먼저 앞서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발굴이 어려운 이유예요. 종목 발굴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것들이 좀 식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방송을 보시거나 이렇게 뉴스도 찾아보시고 정보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 당장에도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꿈틀꿈틀거리기도 하고 벤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꿈틀거리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이슈라던가 테마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조금 미래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이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를 봤을 때는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얘가 하고 있는 테마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뭐 신기술 사업, 금융업, 시설 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등등을 하고 있고 벤처 산업 전반으로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의 꾸준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벤처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얘가 약간 꿈틀거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연관관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예. 예,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벤처 사업을 이제 육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처 기업 육성하겠습니다 하면 투자 회사들한테 정부에서 약간 지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예. 예. 그럼 여기에 매수세가 몰려서 수혜주네 만에 하면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조금 이해갑니다. 조금 이해가세요?
예, 예. 예, 지금 우리 기술 투자하실 때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예. 네, 너무 모르시고 투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 좀 알고 있어야 대화가 좀 편한데 너무 모르시면 저도 이제 설명하기 많이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여기서 당장은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역시나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내려갔을 예, 때 손절해야 되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기업인 거지 이거를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00원까지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현금 마련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현금이 없다면 현금을 막 대출해서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계좌에서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놔야지 하락에 대한 그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요. 얘가 안 빠지고 그냥 바로 급등해 준다면 그냥 바로 정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현금 마련하는 게 안전을 위한 거지 수익을 더 내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야 내가 마인드도 잡히고 투자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현금 마련 좀 하시고 지금 빠졌을 때는 2,000원 이하 전화 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 나오면 저는 4,000원, 5,000원까지 간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본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네, 본전 때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HLB HLB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원에 50%. 17만 원에 50%요? 이건 뭐, 참,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올라오기는 합니까? 몰라요. 예? 이게 지금 올라오긴 합니까? 라는 질문에 생략된 말이 내가 산 본전까지 올라오긴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17만 원까지 올라갈지는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HLB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 HLB라는 기업이 라보세나립인가 리보세나립인가라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췌장암. 그런 약을 이렇게 뭐 삼상 성공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예, 예. 우리가 약 시장이라는 게요. 이 시청자분들 다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약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녹록하게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신약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췌장암을 겪고 있다 또는 어떤 지병이 있다 뭔가 이렇게 암투병이라든가 뭔가 건강에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다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많은 적어도 이 약은 300만 명이 일단은 복용을 해봤는데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약이 있고요. 어떤 약은 이제 만들었는데 1,400명이 복용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약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 가족에게 어떤 약을 투약을 하고 싶나라고 하면 일단 안전한 약을 좀 찾게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 먹었을 때 갑자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약보다는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 괜찮은 약을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거 생각보다 매출 잘 안 나와요. 신약이 그래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췌장암 그 약이고 신약이고 대박이다. 새로 나온 약이니까 신작이니까 너무 좋겠지라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시판하면서 임상을 해보는 건데 그 사상에 대한 것들도요 판매가 아니라 시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다 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 그 바닥이라 생각하고 더 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지금 일단 재료가 나올 만큼 다 나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 무상증자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 지금은 또 이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예. 생각에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설거지라고 하거든요. 예. 네, 잘못하면 이런 데서 한번 슈팅 나올 때 설거지 당하면은 큰일 나요. 정말 크게 물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 재료빨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지금 연료가 다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이제 연료가 떨어지기 직전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전까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네. 좀 이왕이면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만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사람에게 오히려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뭐 제 이미지를 생각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끔하게 그냥 냉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앞으로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을 짜든지 준비하는데 마음의 준비든 뭐든 간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본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당장에는 이 최근에 무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8만 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뭐 일단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예.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오거나 그 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12만 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2만 원. 네, 12만 원 돌파한다면은 전 좀 더 들고 가서 14만 원 정도쯤에서 빨리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어떨까? 본전 욕심보다는 나중에 예. 만에 하나 얘가 3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호재가 없는 이상 다시 올라가기가 좀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지금도 장기 투자인데 이거는 장기 투자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투자인 거죠. 맞습니다. 원치 않는 장기 투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로 지금 멱살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마음에 뭐 딱 그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인 건데 이거는 잘못된 예.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손실을 너무 무서우니까 손절하기에 너무 무서우니까 예, 손절도 예, 못하고 이러지도 맞습니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위쪽으로 저는 올라올 때 역시 14만 원대 일단 예, 12만 원 14만. 돌파 여부가 중요하니까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돌파한다면은 14만 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8만 원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무너지면 빨리 전화 주세요. 예. 그래서 8만 원, 12만 원, 14만 원 생각을 딱 하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 14만 되면 싹 다 팔아요? 전화를 빨리 주세요, 그때도. 그래요? 네, 지금 이거는 예. 저기 왔을 때 호재가 발생됐으면 위쪽에 더 가능성이 있는데 호재가 없이 올라왔다면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상황 네.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12만 원 돌파했을 때 일단 전화를 주세요. 저도 그때 돼서 왜 올라왔는지를 봐야 더 상세하게 또 상담해 드릴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건 잘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